자, 일단은 저번에 그 산술기압 평균에 대해서 개념은 적어 놨었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일단 기본 유형부터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에서는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유형이 몇 개 남지는 않았죠? 자, 일단 24번 유형에서, 좀 한번 볼 거를 생각해 볼까? 일단은, 요거 볼게. 자, 1301번 정도로 출발을 해볼게. 일단 양수 A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 그럼 산술기압 평균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B. 여기를 하나로 보고 양수, 얘를 하나로 보고 양수 했을 때 우리는 이상이다 해서 2루트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러면 2AB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그죠? 자, 그랬더니 우리는 요 놈을 활용할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결국 얘는 2루트 2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되겠네. 그럼 간단한 내용이고, 여기 쭉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1305번입니다. 맞닥 그랬을 때 조금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 요번에는 합의 보통 최소값을 구한단 말이야. 우리는 산술기압 평균은 곱이 주었을 때 합의 최소값, 그 다음에 합이 주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이 주어지고 어떤 거 합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 그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막히면 주어진 거를 잘 봐야 돼. 주어진 거.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얘를 활용해야 돼.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떤 작업부터 먼저 해놓고 출발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일단 얘를 제곱해서 제곱이라는 것을 빨간색으로. 자, 제곱이라는 것을 별표로 하나 쳐놓으시고, 그래서 제곱을 했더니 3x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2y 그 다음에 플러스 2루트 6xy가 되었다 라고 일단 됐네. 제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그러면 제곱한 이 식은 일단 요 값에 의해서 얘는 8이 돼버렸고, 플러스 2루트 6xy 두 개 곱했더니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우리는 얘를 구하시오.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요 놈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봐야 돼. 3x 플러스 2y라는 것을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 2루트 이렇게 돼서 두 개 곱하니까 6xy 이렇게 됐네. 그지? 그런데 이 놈 자체를 지금 우리는 8이라고 했네. 그지? 그러면 얘는 8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일 때? 8일 때 두 개 더했을 때 최대가 되겠지. 그러면 더했더니 얘가 16이랑이 되네. 그러면 제곱한 것이 16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답은 4가 최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곱한 것의 최대값이 16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4이다. 이런 정도만 조금 떠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먹으러 안 갔네? 네. 배 안 고파? 폐 좀 다녔었습니다. 다녔었어? 집에 맛있는 거 해줘? 엄마가? 라면 먹고 왔어요. 왜 라면을 먹었어? 하긴 우리 아들도 맨날 라면 먹더라. 라면을 안 먹으면 짬뽕을 먹고, 짬뽕을 안 먹으면 짜장면 먹고. 면만 좋아하는데? 아니면 마라탕을 먹고. 자, 요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볼게요. 자, 지금 제목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산술기압 평균 관계에서 식을 전개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서 좀 잘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하나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전개를 하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한번 먼저 출발해 줄게.
일단 숫자로 나오는 걸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2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면 2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9가 되겠네. 플러스. 그럼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4 플러스 4분의 1이네? 4분의 17.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2y분의 x. 그 다음에 안에 거 두 개 곱하니까 여기는 플러스 x분의 2y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죠? 자, 일단 전개만 한 거니까 우리는 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습니까? 일단 얘는 별개로 놓고 보는 거죠. 우리는 요 놈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일단 xy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분수꼴로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얘는 이상이다. 2 루트 이거랑 이거를 곱했더니 뭐가 되니? 1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치? 그랬더니 전체적인 얘가 2 이상이죠? 그러면 얘는 최소값이 2야. 그러면 전체적인 최소값은 요 숫자에다가 2를 더 더해줘야 되겠지? 그렇지. 4분의 25, 2번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전개해서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되긴 할 것 같은데, 물론 레벨 3는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한번 볼게. 308번과 309번의 좀 차이점을 한번 눈여겨볼래? 전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돼요. 저게 돼? 자, 이제 문제를 판단해서 다 물론 전개를 해도 상관이 없긴 한데 요런 거 좀 심한 문제 때문에 이걸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끼리 곱한 걸 P라고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한 가지 볼게. 여기 중요한 거야. 308, 309 요렇게 묶어가지고 비교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자.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얘 놈 바로 할게. 요 놈은 이상이다 해서 2 루트 이거랑 이거 양수 두 개 곱하니까 b분의 3a. 그 다음에 요쪽 부분도 최소값을 쓸게. 이상이다 2 루트 해서 a분의 3b 이렇게 됐네, 그지?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 값이 얘고 얘가 가장 작은 값이 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p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p는 곱하면 얘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지. 그러면 얼마가 되니? 12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12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의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어떤 문자의 값을 구할 때는 뭘 써야 되냐면 등호 조건이 무조건 답이거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있죠? a 플러스 b는 이상이다 2 루트 ab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등호 조건은 a하고 b가 같을 때 이렇게 됐었지. 그러면 이쪽에서 등호 조건을 쓰면은 a랑 b분의 3이 같을 때, 이쪽에서 등호 조건 쓰면은 b랑 a분의 3이 같을 때, 그러면 여기서 등호 조건은 ab는 얼마일 때? 3일 때. 여기도 ab는 3일 때.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럴 때에만 이렇게 각각 산술기하 써서 최소값에 곱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ab 값이 얼마일 때? 3. 여기에 q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p 플러스 q는 일단 15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곱을 전개하지 않고 각각의 최소값을 가지고 내가 최소값들 곱해가지고 최소값을 만들고 싶다. 그거는 얘 등호 조건이랑 얘 등호 조건이 똑같을 때만 된다는 거.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등호 조건이 서로 같을 때만.
만약에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전개해서 산술기어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필기를 하시고 다음 번호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 오늘 모의고사 때 한 교시라도 나는 졸았다. 손 들어봐. 쌤, 한 교시는 그게 수학이라고? 수학은 안 들었어요. 네, 한 교시 은수! 아니에요. 이 자다 일어났댔어요. 아니에요, 쌤. 환희 70분 자고 일어났대요. 수학을 100분 수업에 30분 푼 거야? 신문 그 10번 풀다가 잤다 깼더니만 잤다가 비행기소에 들려가지고 깼더니만 70분이었대요. 아,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이놈 시끼가. 저 15분 잤어요. 25분 풀다 안 들리겠는데 자다 일어났어요. 자, 당연히 여기에서는 얘의 최소값을 곱해서 이렇게 m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 하나요. 아니? 둘이 달라요. 양수랑 음수. 둘 다 양수를 더할 때만 쓸 수 있지, 산술기하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산술기하 자체를 못 쓰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럼 나는 얘를 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선택한 거니까 지금 얘는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면 됩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각각의 산술기하를 써서 그게 최소값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등호 조건은 a는 a분의 1. 그래서 a제곱이 1 되는 경우. 여기는 a가 a분의 16. 그러면 a제곱이 16 되는 경우. 그러면 같은 문자인데 여기서 원하는 문자의 값과 여기서 원하는 문자의 값이 서로 다르지. 그러면 각각의 그 산술기를 쓸 수 없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거를 좀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일단 뭐 전개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거 아니니까 요거는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돼. 저기 확실하게 나와 있네. 310번. 자, 그러면 우리는 딱 보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얘 등호 조건과 얘 등호 조건이 다르죠? AB는 2와 AB는 8. 그러면 둘 다 양수더라도 얘 최소값 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럼 뭐 하시오?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전개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하니까 8, 이렇게 하니까 2지. 그럼 얘는 10.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A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AB분의 16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 식은 이상이다 이렇게 바로 쓸게. 그럴 때 따로 떨어져 있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적으시고 우리는 요 놈에 대한 산술기하만 쓰면 되죠. 그럼 플러스 2 루트 2개 곱하니까 16 이렇게 되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니? 18이라는 최소값 L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괜찮죠? 자, 1교시만 좀 집중하고 2교시는 테스트 못 봤던 거 풀고 좀 이렇게 좀 살살 하자. 모의고사 본 날은 원래 이렇게 해도 괜찮아. 고3 애들. 그러니까 보통 고3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밑에 고3 애들은 첫 교시 때 좀 어려웠던 거 모의고사 풀이하고 나서 또 다른 모의고사 또 주던데, 선생님이. 왜냐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29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다, 집중 안 된다 이렇게 할 소리가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쓴 겁니까? 산술기를 쓴 거죠. 그러면 그때 A, B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문자의 값을 구할 땐 등호 조건. 그럼 얘 두 개가 서로 같을 때다. 그지? 그러면 A, B의 제곱이 16. 그러면 A, B 값은 얼마? 4. 그럼 우리는 얘와 얘를 가지고 연립하면 A 값, B 값이 자동으로 연립해서 나오겠죠? 뭐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요런 정도 25번 유형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문자의 값을 구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 지효는 몇 번 유형까지 풀어놨어?
26? 그럼 오늘 26까지 하면 끝나지 않나? 아, 얘네 아직 시간 남았네. 네. 뭐? 야, 은수 요즘에 반발이 심한데. 한이 없어 보여요. 아, 환희의 역할을 이제 네가 하는 거야? 우리 선하기 조용한데 왜 너 그래? 전화기로 됐지. 선하게 대체했어? 자, 이제 26번 유형 별표 치시고요. 기출을 적읍시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야. 다른 파트가 아니라 분모. 자, 다른 부분은 분모에 있는 식을 우리가 임의로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형태는 그대로 두시고 다른 쪽에 있는 거를 분모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주는, 왜냐면 곱했을 때 분모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조건을 딱 보면 이 조건이 왜 나온지 알겠다 라는 게 되죠. 얘를 넘기면은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양수. 그래서 얘가 양수네,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당연히 얘도 양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인 거 하나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분모는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분모가 무조건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x만 있네? 그렇지. 플러스 1을 하고 이쪽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을 따로 떨어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얘 두 개를 곱하면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산술기하를 쓸 때 이렇게 해서 요 파트만 신경을 쓸게.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내리시고, 그럼 여기는 2 루트 해서 요거와 요거를 곱하면 뭐가 되니? 4가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이다? 3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또 한 가지 나왔죠? 그때 x값 문자를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얘가 서로 같을 때네, 결국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 자, 그런데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x 플러스 1 얘 자체가 얼마? 2. 따라서 x 값은 1일 때. 그래서 요게 n 값이다 라고 하고 요게 m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답은 4. 1번 되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하는 형태들 잘 기억해 두시고, 얘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야. 그러면 14번, 15번이 똑같은 형태로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오른쪽 파트에 있어. 오른쪽 파트. 오른쪽. 어? 내가 걸림돌이다. 자, 이거는 뭐 필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숙제하면서 한번 그냥 쭉 봅시다. 자, 이렇게 A, B, C가 양수인데 문자가 무려 3개나 존재하는데 저렇게 분수로 돼 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분수가 나오면 통분을 하시오라고 했지만 통분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더 복잡한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2개면 어떤 형태로 푼다? 하트 형태로 이렇게 풀어주는 작업들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되겠죠. 하트 형태로 풀어줄 때도 그냥 막 풀지 말고 연관성 있는 것끼리 갑니다. 일단 얘를 사용했네. a분의 b. 그러면 우리는 요걸 사용하는 거야. 두 번째 플러스 b분의 a.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할게. a분의 c 플러스 a분의 c. 그러면 여기는 c분의 a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b분의 c가 있지. b분의 c. 그럼 당연히 플러스 c분의 b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하트 형태로 전개했죠? 자, 그러면 A, B, C가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이 모든 6개의 항들이 전부 다 양수야. 그러면 2개씩 이렇게 짝지어준, 얘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루트하고 이거 2개 곱하면 1 돼버리겠죠? 그럼 얘가 2 이상이고 얘가 2 이상이고 얘가 2 이상이네. 그래서 최소값들을 합하면 우리는 답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 하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7번. 17, 18이 거의 흡사한 형태인데 18번이 더 까다롭습니다. 17번이 나오면은 우리는 유리함수에서 이런 거를 하는 형태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지금 개수가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쉽다.
얘도 하트 형태로 풀 건데 x-5가 0보다 크죠? 그럼 여기를 x로 하고 x-5 요렇게 해버리면 이쪽으로 이렇게 풀면 뭐가 되겠니? x지 x 분수가 아니라 x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플러스 x-5분의 9.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분모 때문에 플러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13번 유형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놓을 것은 가분수식 이 나왔을 때 대부분 유리함수에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대분수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까다로워 이거. 요건 같이 생각해 볼까? 요거는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무슨 분수식이니? 분모가 차수가 더 크니까 진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진분수식에서 저 분모가 따로 떨어져 나가서 저쪽에 뭐 새로 생성을 한다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분수식이 나오면 이 번분수를 기억해 줘야 돼. 번분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번분수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저 식일 얘가 지금 1분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식은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1을 냅두고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하고 이렇게 해서 2x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니? 번분수를 만들었더니 대분수식이 나왔죠? 그러면 맞죠? 가분수식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 했던 대분수 이렇게 바꾸는 작업으로 순차적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번분수라는 개념만 잘 기억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물론 식이 달라지겠지. 그렇지만 그 푸는 요령만 알고 있으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거 그대로 가볼게. 귀찮겠지만 요렇게 1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하면 뭐가 되니? x2분의 x2. 요렇게 하면 뭐가 되니? 그 다음에 가운데 요거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상이다. 요 부분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야. x가 0보다 크니까 다 양수죠? 그러면 2 루트 이거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니? 1 돼버리지. 그러면 뒤에 있는 2분의 7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분모가 뭐 이상이라고 했니? 2분의 얼마? 11 이상이네, 그치? 분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가 2분의 11일 때 최대값은 결국 11분의 2로 결정이 나겠죠. 다시 번분수로 돌아가는 거야. 자, 요거 하나는 진짜 조금 잘 기억을 해놨으면 해요. 다른 문제들보다는 얘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 이제 뒤에 있는 뭐 산술기와 도형의 활용을 하나 하면은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남겨두지 뭐. 나중에 함수할 때 코시 방정식이라는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도움되는 것들도 있더라. 근데 기본을 아는 상태에서 해야지 뭐. 잠시만 숨을 좀 고르고 합시다.
활용 파트는 그림을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선생님들이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 갖다 쓰는데, 요번에 어디 학교더라? 우리 학교. 내가 타이핑 하다가 보기 1번이 3분의 2인데 보기 2번도 3분의 2야. 너희 학교들 중에 있었는데? 저희는 아니에요. 나 그래 되게 황당했었어. 1번도 3분의 2, 2번도 3분의 2. 3분의 2. 보기가 똑같아. 아니, 답은 물론 5번이긴 한데 왜 그렇게 했을까? 문제 제기를 애들이 안 했을까? 그럼 선생님들이 야 그건 답이 아니니까 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당황하고 그걸로 인해 10초간의 뭐 시간 소비가 있었다 그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 근데 선생님들은 절대 말을 안 듣지. 요거 기억나? 아니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씨. 넓이면은 고비면 넓이었고 둘레면은 좀 합이었고. 나보고 죽으라고? 얘들아 우리 그 1학기 때 시험 볼 때 맞아요. 여기 갔어. 2차 함수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나? 처음 본다. 많이 문제인데. 누가 아까 얼핏 얘기하던데? 얘는 필요 없겠는데? 우리가 했던 거, 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했다. 그럴 때 이 가로의 길이는 가로가 포함되어 있는 선분의 절반, 2분의 c.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얘 높이의 절반, 2분의 d일 때.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2분의 a여야 되겠지? 요 길이는 당연히 2분의 b여야 되겠죠? 그럴 때 최대값을 가진다. 물론 산술기하를 가지고 등호 조건을 써서 문자의 값을 찾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또 기억을 절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몇 번 했잖아, 그치? 필요한 사람들은 필기를 하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딴 사람들은 유형들을 한번 뭐 보시고 밖에는 시원한데 문 닫아놓으니까 안에 덥다. 요 그림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풀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거는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도 어떤 삼각형이든지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텐트 이렇게 해서 입구의 넓이의 최대값 구할 때 절반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문제는 엄청 많이 풀었는데 기억이 다 없네? 저는 기억나요. 혼자 살겠다? 근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걸 많이 갖다 쓰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왜 얘를 계속 갖다 쓰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를 읽고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해야 되긴 하잖아, 그치? 미지수 설정해야 되긴 하는데 뭐를 미지수 설정할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 40m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칸막이까지 해서 다 3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화단을 만들려고 한대. 근데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할 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만들어졌네, 그치?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합이 주어질 때네, 그치? 그때 문자의 값을 등호 조건을 쓰면은 문자의 값이 나오니까 뭔가 둘레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에 있는 둘레 길이는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입니다. 전체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얘만 구하라는 뜻이야,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봤을 때 그래도 어떻게든 직사각형은 이루어져 있는 게 가로, 세로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가로를 뭐 A라고 놓으면은 세로를 B라고 이렇게 놓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A가 4개 사용됐고 B가 2개 사용됐네, 그치? 자, 그러면 4A 플러스 2B라는 이 값이 나는 여기다 아래쪽에 적을게. 얘가 40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놓은 이유는 바로 AB는 양수니까 산술계를 써버립니다. 얘는 2루트 해서 원래는 2개 곱해서 8AB라는 걸 해야 되는데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문자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뭐. 자, 그럼 생각해봐. 등호 조건을 갖대. 얘하고 서로 같을 때지. 자, 그러면 4A랑 2B가 서로 같을 때인데 같은 거 2개 더해서 40이 나왔다는 것은 각각 얘가 얼마란 뜻이니? 20이란 뜻이 되겠죠? 그러면 A가 나오겠네, 그지? 아, 그만 구하면 되네? 2A가 10이고 2B가 20이죠? 그러면 둘레 길이는 3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둘레 길이는 2A 플러스 2B니까. 그래서 항상 뒤에 있는 산술기와 이상이다를 쓸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구해야 될 때는 딱 식 하나만 보고 등호 조건 바로 넘어가자. 이런 정도만 하면 되겠죠? 20번 한번 풀어볼래? 그래도 그림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하고 갑시다. 은근 항상 0.5포인트 대답이 늦다. 그게 매력이네. 나 오늘 마자형 잡았는데? 저희 반 과학생들 교문고 하세요. 아, 진짜? 이번 주 주말에 강남 가서 메가레 고차 잡으세요. 제주도도 있는데. 제주도 안 가신대? 나 지금 삼성짜리가 680만인가? 매일매일 계속 꾸준히 잡으니까 삭상이 많이 나오더라. 그래도 아직 사성은 2개밖에 없어. 다 구해졌니? 뭐 나오니? 입사 나오니? 그쵸?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 때문에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얘는 이상이다 써가지고 2루트 AB분의 12.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요거의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순차적인 작업을 가면 쉽게 해결이 될 거야. 일단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 전까지 산술기야 조금 한번 했고, 남은 시간에 그거 테스트를 조금 빨리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나서 채점하고 고치는 시간을 의논하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갈게. 알았지?